2006년 9월 6일 스쿨버스를 타고 집 근처에서 내린 한 소녀에게 의문의 남성이 다가옵니다. 이 남성은 소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경찰관이야. 너희 부모님에 대해 조사할 게 있어. 따라오렴. 당시 14살이었던 소녀 엘리자베스 쇼프는 순진한 소녀였고 처음 보는 남성의 말을 믿었습니다. 그럴만도 한 게 이 남성은 당시에 경찰관 옷을 입고 테이저건 또한 소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믿을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남성은 그렇게 소녀를 한 야산으로 데려가게 됩니다. 그곳엔 남성이 5년에 걸쳐 만든 벙커가 있었고 소녀는 그렇게 납치되게 됩니다. 14살이던 소녀 쇼프는 납치된 지 첫 번째 날 수차례 폭행을 당했고 남성에게 복종하게 됩니다. 그리고 도망가려는 낌새가 조금이라도 보이면 남성은 쇼프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너가 도망치려 할 때마다 너희 가족이 한 명씩 사라질 것이다. 너의 목에 폭발물을 설치해뒀어. 도망가는 순간 터질 거야. 극도의 공포감에 휩싸였던 쇼프는 남성의 말을 그대로 믿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여러분이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일을 겪으며 고통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쇼프는 남성에게 자신의 관심사를 말하며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그러자 남성은 자신의 관심사를 얘기하기 시작했고 이윽고 둘은 나름 친밀한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납치범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소녀는 납치로서가 아닌 남자로서 나를 사랑하는 건가? 그렇게 남성은 이 소녀와 사랑에 빠져 자신들의 삶을 살아갈 것이라 믿었다고 합니다. 납치범인 이 남성은 당시 41세였던 필로우라는 남성으로 이 소녀가 9살이던 때 첫눈에 반했고 그녀를 납치하기 위해 5년 동안 벙커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소녀에게 사랑에 빠져 5년 동안 납치할 계획을 세운 것이죠. 아무튼 그렇게 시간이 지나 TV 속에선 소녀를 찾는 방송이 가득했고 지역 신문이나 길거리마다 소녀를 찾는다는 글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필로우는 전혀 불안해하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이 소녀는 납치하긴 했지만 자신에게 반했고 사랑에 빠졌다고 착각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만약 범죄가 들통나도 소녀가 자신을 사랑한다, 말할 게 분명하다 생각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소녀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남성의 마음을 느슨하게 한 뒤 산책하고 싶다, 나무가 보고 싶다 등등의 말로 남성을 홀린 뒤 자주 밖에 나갔으며 나갈 때마다 자신의 머리카락과 옷자락을 하나씩 숲속에 던졌다고 합니다. 누군가 찾길 바라며. 그로부터 며칠 뒤 숲속에서 여성의 신음소리가 들린다는 제보가 계속 걸려왔고 경찰들은 숲속을 수색했지만 필로우가 만든 벙커는 워낙 잘 숨겨져 있었기에 찾을 수 없었죠. 이때 신음소리가 난 이유도 소녀가 남성에게 벙커가 아닌 바깥 숲속에서 사랑을 나누고 싶다 말한 뒤 일부러 밖으로 나가 소리를 크게 냈다고 합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 2007년 9월 19일 등산을 하던 등산객이 이상한 옷자락과 머리카락을 발견하게 되고 당시 지역에 알려진 소녀 실종 사건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렇게 등산객은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과 군인이 합동으로 수색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렇게 수색 작업이 이루어진 지 이틀째 필로우가 만든 벙커가 발견됩니다. 경찰과 군인에게 테이저건과 화염병으로 저항했지만 곧 체포됩니다. 필로우는 체포되는 과정에서 계속 이렇게 소리쳤다고 합니다. 우린 살아가는 사이다. 제발 내버려둬라. 하지만 소녀는 그렇지 않았고 자신이 당한 모든 일을 경찰에게 알리게 됩니다. 그렇게 체포된 필로우는 납치, 방화장치 소지, 경찰관 사칭, 아동범죄 등등 10건의 범죄 행위가 인정돼 징역 421년을 선고받았고 아직까지 복역 중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정말 소름 돋는 건 납치범인 필로우는 아직까지도 소녀인 쇼프에게 편지를 보내거나 자신이 어디 있으니 제발 와달라 울부짖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소녀가 자신을 사랑하고 있다고 믿고 있으며 경찰들의 술수로 인해 자신과 소녀가 어쩔 수 없이 헤어졌다 생각한다고 합니다. 제가 여러 사건을 조사해봤지만 5손가락 안에 드는 어처구니 없는 사건 같습니다. 오늘 영상 흥미로우셨나요? 다음 영상에선 더욱 흥미로운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